네, 글로벌 핫 이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국제문 수석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오늘도 인사 한 말씀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고물가가 상당히 뿌리내리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시장이 상당히 좀 암울합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뭐 이럴 때일수록 저희 브링벨 시청해 주시고 네. 어려울 때마다 저희 제가 강남역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이 어려운 시국 상당히 중요한 시점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주가가 뭐 더 떨어졌다 올라갈 건지 그렇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전화 주시면 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시장의 시나리오들 함께 고민하면서 말씀드리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전일장 뉴욕 증시, 글로벌 증시 좀 훑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뉴욕 증시가 일제히 좀 하락한 반면에 좀 유럽 증시는 또 상당히 좀 오른 모습입니다. 이게 어떤 시선으로 좀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 예상했던 미국의 어떤 발표,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듣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상치보다는 높았다. 네. 이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예상했던 시장의 시나리오 네. 상당히 좀 최악의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뭐 세부 항목을 뜯어다 보면 긍정적인 스탠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물가 지수가 높았다는 시장의 해석과 함께 그러면 예상대로 이제 6월 달에도 50bp 이상, 7월 달에도 50bp 이상 네. 뭐 이런 시나리오라면 주가는 당연히 충격을 받을 거고 그렇죠. 더 떨어질 건데 주가가 만약에 큰 폭의 충격을 받게 되면 연준에서도 이렇게 진행할까 물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 주가는 이런 내용과 발표와 함께 상당히 힘들었다. 네. 과연 유럽은 어떻게 되는 건가? 유럽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런 당장의 금리 인상 이런 부분은 진행되지 않아서 뭐 그런 좀 내용도 있지만 그래도 22 쪽의 총재 쪽에서도 이제 7월 달부터 급기야는 금리 인상을 시작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을 발표했다는 내용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그동안에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먼저 떨어지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 네. 유럽에서는 일부 뭐 저가 매수라서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지 않는 해석됩니다. 그래서 전에 대한 시장 내용을 보게 되면 역시 한편으로 봐서는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 자, 이런 답이 나와 있는 이런 시나리오대로 답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과연 네. 주가가 영리한 주가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 건가 이 부분을 상당히 주목해보는 그런 시선이 지금 중요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은 이미 또 예고된 6, 7월 이후에도 연준이 좀 금리 인상을 추가로 단행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도 이렇게 시나리오대로 답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계속 예의주시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다다랐다라는 일각의 시선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아까 전일이 이제 지금 모든 시장의 시선은 악재밖에 없다. 네. 뭐 어둡다. 아직까지 터널이다. 그 속에서 과연 긍정적인 거를 찾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전일 어떤 소비자 물가지수의 발표를 보게 되면 당연히 예상은 8.1인데 8.3이었다 높았다. 다만 이제 높았기 때문에 우려스럽다. 뭐 인플레이션이 8%나 되는데 금리 인상을 금년 계속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내용들, 해석들 네. 상당히 암울합니다. 주가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인데 자, 그 속에서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그래도 전월보다는 둔화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작년보다는 둔화되지 않았느냐. 이런 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는 어렵다. 뭐 예상치보다는 당연히 8% 높다. 이렇게 높은데 금리 인상을 금년 내내에도 모자란다. 이런 내용들인데 네. 뭐 그래도 전월 대비 둔화됐다. 그다음에 일부의 어떤 내용들, 뭐 중고차 가격도 그러면 둔화됐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어렵다. 지금 모든 내용들. 뭐 러시아 문제만 어느 정도 매듭을 지으면 네. 피크는 찍은 게 아닐까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암울하지만 그래도 세부적인 내용을 뜯어다 보면 그래도 전월 대비보다는 약간은 좀 둔화되지 않았는가. 그다음에 작년보다는 약간은 둔화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러시아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매듭을 짓게 되면 이 고점 어느 정도 정점을 찍지 않았을까.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가게 되면 하반기부터는 이제 좀 완화적인 금리 인상 스탠스를 가져가면서 주가가 좀 오르지 않을까 네. 이런 부분들로 해석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렵다.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뭔가 좀 긍정적인 모멘텀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전일 해석 또 다른 차원에서 네.
해석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악재 속에서 이제 전월 또 전년 대비는 둔화되었다라는 일부의 긍정적인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전문가님께서 러시아 문제가 매듭이 짓게 되면 이제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 스탠스가 조금 완화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가에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주거 비용이나 또 임대료까지 만약에 올라가면 큰일인데요. 이쪽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거비용, 임대료 부분이 1991년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월 대비보다는 둔화됐다. 작년보다는 둔화됐다. 뭐 중고 차익이 떨어졌다. 네. 이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게 악재 투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소비자 물가 지수의 3분의 1 높은 지수를 차지하는 이런 그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치솟았다. 이런 점들인데 물론 최근에 뭐 시멘트 가격의 급등, 네. 뭐 목재 가격의 급등 이런 소비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어쩔 수 없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임대료가 높았다. 뭐 이런 부분들로 또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들 3분의 1이나 차지하는 이런 주거 비용 임대료가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그래서 물가가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주목했던 이런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부분들 그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이런 부동산의 급등세.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월 달에도 이렇게 올렸지만 네. 6월 달, 7월 달에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다. 많이 올려야 된다. 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은 뭐 팔고 보자. 네. 그리고 나서 6월 달에 과연 금리를 뭐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면 그때 사자. 이런 쪽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부담스러운 점들은 네. 일단 올라갈 때마다 팔자 이런 심리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일 같은 주가도 그렇게 뭐 한쪽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싸다라고 네. 한다 하더라도 지금에 대한 내용들 어쩔 수 없는 이런 물가 지표가 높았기 때문에 이제 6월 달, 7월 달에는 뭐 기정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팔고 보자는 심리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거 비용의 임대료 중심도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는 점들은 네. 완화적인 금리 스탠스를 가져가고 싶어도 가져갈 수가 없다. 그래서 시장은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을 전일 보고 네. 매도가 매도를 불러일으키는 뭐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 비용이 상승을 했는데요. 자, 이게 1991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한 점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주거 비용의 상승은요, 소비재 가격 급등을 좀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이런 시장의 시선이 있다고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전히 중국의 봉쇄 조치가 좀 풀리기는커녕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공급망 뭐 문제도 있을 텐데요. 더욱더 심화가 될 것 같은지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물가의 상승을 부채질하는 그런 큰 요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문제가 아니었더라면 네. 그리고 중국의 예상치 않았던 이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봉쇄가 아니었다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한쪽에서는 뭐 중고차 가격의 하락이라든가 뭐 가솔린 가격의 하락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피크아웃 고점을 서서히 찍었기 때문에 네.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제 가장 중요한 점들은 인플레이션이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될 거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을 천천히 어떤 경기적인 펀더멘탈을 고려하면서 천천히 가져갔더라면 네. 주가가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적어도 반등을 나오는 시점이었는데 예상치 않았던 러시아 문제의 뭐 확산 속도가 가파르고 있고 오히려 지금 뭐 러시아 쪽에서는 돈바스 지역을 더 장악했다. 그렇죠. 이런 점들 뭐 땅을 더 확보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또 돈바스를 장악해도 지속될 거다. 네. 오히려 이제 뭐 장기전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들로 나오고 있는 상황. 네. 여전히 이제 중국에서는 미국의 어떤 그 이런 러시아 문제들 심지어는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유럽으로 가야 되는 이런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이런 송유관을 갖다가 폐쇄했다. 네. 뭐 우크라이나 네가 막았다. 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막았다. 이런 네. 점들 당연히 공급망 우려감. 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중국의 어떤 이런 공급망, 중국의 어떤 봉쇄 조치 이로 인해서 네. 중국에서 진출해 있는 어떤 세계적인 글로벌 공장 가동들이 중단되는 점들 이런 점들이 오히려 공급망을 계속 축소시키기 때문에 네. 지금의 이제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뭐 신차 가격도 지금 뭐 자동차를 받기 위해서
뭐 주문을 하더라도 네. 몇 달이 걸리는 이런 내용들, 반도체 가격의 하락 우려들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지금 공급망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이런 점들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생각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작년만 하더라도 뭐 천천히 가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천천히 가져가려고 했으나 이런 예기치 않았던 러시아 문제 또 중국 문제 이런 점들이 두 가지가 어떤 악재가 터지면서 네. 인플레이션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급기야 금리 인상을 더 빨리 해야 되는 뭐 심지어는 75bp까지도 거론한 이런 모습들이어서 상당히 너무 아쉽지만 네. 지금의 커다란 어떤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7% 가까운 어떤 높은 물가 상승에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경기가 좋지 않은데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좀 안타깝고 아쉽고 이런 국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한편의 측면에서는 이런 시나리오는 나올 수밖에 없고 금리 인상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이런 네. 구조들은 다 아는 시나리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주가가 쇼크가 너무 커져지면 연준 입장에서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떨어지게 된다면 네. 이제 미국 시민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크게 힘든 상황에서 주가도 떨어진다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네.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서 과연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점들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시나리오 여러 가지가 꼬인 상황. 그러니까 네. 이런 내용들은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보지 않은 상황. 네.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야. 이런 상황이 지금 뒤바뀌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뭐 감각이 뛰어난 어떤 시청자분들이 오히려 지금 기회에 수익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한편으로 봐서는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과거에 어떤 일어났던 30년 동안 내가 주식을 해봤기 때문에 이럴 거야. 그리고 또 뭐 하버드 경제학 박사들이 50년 동안 연구했기 때문에 이럴 거야. 이런 기조들이 지금 전부 뒤바뀌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오히려 새로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주식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시나리오로 봐서는 금리 인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네. 주가는 이미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지만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연준이 과연 금리 인상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네. 그렇다면 빠른 시간에서 전혀 예측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또 반전할 수도 있는 이런 계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을 끝까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에 대한 시장 또 다른 시나리오가 뭐가 나올까 이런 점들을 주목해 보면서 주가를 계속해서 네. 주목하는 그런 그림이 주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급망 우려 또 여기 생산 지형 등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 이렇게 되면서 소비자들 특히 서민들의 생활까지도 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비자들의 생활과 관련된 좀 섹터들도 조금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에 저도 이제 주말마다 네. 저희 이제 아내하고 이제 마트를 가는데 정말 네. 필요한 과일 몇 개 사고 네. 그다음에 필요한 뭐 우유라든가 두부 몇 개 사는데 10만 원이 무조건 넘는 네.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작년에 이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물건을 사도 이렇게 비싸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지금 전 세계적인 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활비에 대한 급증 이에 따라서 특히 예를 들어서 팬데믹 같은 경우는 일부의 어떤 생활비 지급 그렇죠. 이런 것들도 없는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비 수요는 한정된 상황에서 어떤 세금에 대한 급등, 이런 물가에 대한 급등, 네. 이런 생활비에 대한 위기, 자 이런 점들이 과연 전 세계적인 어떤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소비자 물가 지수의 급등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어떤 이런 점들은 생활비에 대한 위기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 지수에 대한 급등이다. 자 이런 점들. 과연 이런 점들이 어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겪은 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봐서는 어떤 주식 투자에 대한 위기, 네. 어떤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증발 이런 점들도 위기인데 네. 이런 생활비 위기에 따라서 과연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생활고 이런 점들이 어떻게 전개될 건가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주가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이제 한쪽으로 봐서는 이제 어떤 그 코로나 위기가 어느 정도 이제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가면서 네.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가 올라갈 거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곧 조만간 이제 뭐 레저 용품, 그리고 호텔 이런 쪽이 올라갈 거로 봤는데 네. 한편으로 봐서는 주가가 올라가기도 전에 더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이런 점들은 이런 예상치 못했던 물가에 대한 급등 이런 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주가들을 보면 어떤 외식 레스토랑 업체들 네. 일부의 어떤 그 푸드 관련주들 이런 점들이
상당히 좀 상승 기대를 모았으나 오히려 한 달 내내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 네. 그러니까 물가가 더 오르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뭐 사 먹고 싶어도 오히려 좀 줄이는 이런 모습들. 또 레저 같은 경우나 항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네. 특히 이제 이제 뭐 건축 관련해서 인테리어 업종들 요즘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가구라든가 네. 우리가 사는 이제 이런 아파트 공급 정도가 뭐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네. 어떤 이동보다는 내부를 갖다 수리하고자 하는 이런 역량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인테리어 비용도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하려다가 오히려 더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곧 주가에 연결되기 때문에 네. 이런 그 일상생활된 업종들이 물가지의 급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올라가기 때문에 한편으로서 이런 외식, 레저, 항공, 인테리어 관련주들마저도 상승을 한 듯하다가 더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상당히 꼬여버린 요인이어서 전일 이런 모습들이 어떤 주가에 대한 기대감, 미래에 좋아질 거기 때문에 주가급이 움직이는 모습을 오히려 반대로 바꾸는 이런 모습들이어서 네. 상당히 전일에 대한 모습들은 이런 주가마저도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이런 네. 점들이 상당히 특징적인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 생활비에 대한 위기에 따라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와 있다라는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엔데믹 기대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을 기대를 했었지만 오히려 더 떨어진 상황, 그 이후에는 바로 물가 상승의 요인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미국 시장은요, 이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뭐 피크아웃도 뭐 점쳐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물가가 높잖아요. 이게 장기화될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쪽에서는 또 어떤 시각으로 좀 시장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뭐 22의 슈로더 이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고물가가 뿌리내리지 않는 이런 우려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냉정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뭐 떨어질 때마다 산다라는 그런 일부의 어떤 시각도 있지만 중요한 것들은 네. 올라간다. 뭐 지금까지 어떤 큰 역사를 보게 되면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냉정하게 단기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꼬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론적인 내용들 한편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과연 러시아에 이런 전쟁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푸틴 쪽에서도 물론 뭐 전쟁 이후에 뭐 지지도가 올랐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가스 고안을 중단하겠다. 네.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있을 수 없는 이 내용도 일어난 것 같아요. 네네. 과연 1970년 대공황으로 가자는 거냐. 뭐 그때 얼마나 힘들었냐.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가 서로 손을 맞잡고 지금까지는 뭐 내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는 물자들을 서로 주면서 다른 쪽에서 받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러시아 쪽에서 나는 에너지를 독일에 주고 뭐 독일에서 가장 제조업 생산 우수국액으로 우수 쪽에서 이제 나는 물건들을 주고 받고 이런 내용들인데 과연 이런 점들이 지금 차단이 되는 모습들 네. 과연 이런 것들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주목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가게 되면 그 러시아도 과연 좋은 건 없을 텐데 왜 이렇게 가는 것일까? 과연 여기에 대한 마지막은 어딘가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정말 각자 도생이다. 그렇다면 이제 뭐 서로 간의 공급망이 깨지는 거다. 네. 그러면 이제 뭐 특히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 상당히 좀 힘들다. 왜냐하면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게 되면 특히 우크라이나의 어떤 농산물, 그다음에 러시아의 어떤 그 가스관이라든가 에너지 이런 쪽을 비싸게 수입을 해와야 되는 이런 내용들. 네. 그렇다면 또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 물가의 급등에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생산한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소비를 많이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동안의 제조업, 수출에 대한 우수 이런 쪽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어떤 우리나라가 상당히 빠른 이런 수출 도상국으로 선진국 대회에 합력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지속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원자재의 급등세 이에 따라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어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갑을 닫는 이런 현상이라면 상당히 좀 위기다, 상당히 좀 어렵다 이런 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상당히 뭐 힘든 국면이다. 그렇죠. 한쪽에서는 뭐 다시 한번 IMF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인데 네. 글쎄요. 한편으로 봐서는 과거에 1970년대에 그런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어느 정도의 적정 타결 가능성.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이 뭐 지금까지 어떤 중국과의 어떤 전쟁을 통해서 중국을 어떤 사멸시키기 위한 것에서 이제는 이제 관세를 풀어주면서 약간의 좀 어떤 협조가 되는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느 순간에 가서 이런 내용들은
좋아질 수 있다. 네. 그리고 미국도 11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빨리 물가를 잡기 위한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물가를 잡는 과정이 지나면 결과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스탠스를 가면서 주가는 오를 것이다. 이런 점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점들을 보시고 단기적으로는 힘들다. 네. 이런 점들이지만 이런 부분이 지나면 결과적으로 좋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시장을 어떤 그림을 그리는 좀 긴 안목으로 보고 준비를 하는 쪽이 상당히 좀 스트레스 지수도 좀 적어지고 네. 그런 내용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뉴욕 3대 지수는 좀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 유럽 증시 반등을 했고요. 여기에 아시아 증시도 좀 혼조세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물자 공급난을 일으킨 러시아에 이어서 중국도 좀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이 중국 증시가 전일장에서는 반등을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낙폭을 좀 줄이는 데도 일조를 했는데요. 이건 또 어떤 현상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느 정도 이제 뭐 경기 선행 지수가 3개월째 좋아지기 때문에 원래 이제 금리를 천천히 올리려고 했는데 이런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빨리 올려야 되는. 그러니까 천천히 올렸더라면 이렇게 시장에 큰 충격이 없을 텐데 더 빨리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을 제외한 중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경기 선행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중국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더 내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올리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할 건가 고민들. 물론 다른 쪽에서는 뭐 의도적으로 내린다 이런 내용들은 러시아의 물건을 수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내리는 게 좋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해석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도 보셨다시피 어떤 그 중국의 발전 이런 위원회에서 경제 발전 경기를 발전시키기 위한 부양책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미국과 다르게 경기적인 어떤 부양책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네. 오히려 이 부분들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주가가 이미 뭐 반토막이 났는데 싸다고 들어갔는데 또 반토막이 나는 그러니까 중국 주가가 끝없이 추락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에서 안 되겠다 싶어도 지금 이제 시진핑 정부에서도 지금 경기 부양책을 내세우면서 이런 점들이 이제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떨어졌다, 과도하다 이런 점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 그런 과정에서 중국 증시가 오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어떤 미국보다 더 떨어졌다. 뭐 중국 증시가 사실상 과도하기만큼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 투자 하시는 분들은 심지어 어떤 종목은 막 80% 이렇게 떨어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너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 기대감과 함께 상당히 이런 부분이 적극적이어서 시장에서는 이제 중국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쯤에서 사면 어느 정도 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점들은 어떤 단기적인 스탠스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 해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 부양책 기대감과 함께 또 많이 떨어진 주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가 매수 타이밍을 좀 보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좀 중국 증시가 또 반등한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좀 토대로 해서요. 오늘 우리 한국 증시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증시가 전일 어떤 예상했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좋지 않았다. 당연히 이제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을 텐데 과연 저가 매수 반발세가 어느 쪽으로 나올 건가를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대한 시장은 너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떨어질 때마다 분명히 미국의 연준 쪽에서도 약간의 좀 긍정적인 그런 코멘트를 흘릴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그런 내용들은 시장을 어떤 방어하기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분명히 어떤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흘러나오면서 반등세가 한 번씩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봐서는 이런 러시아 문제에 대한 어떤 가속화, 전쟁에 대한 지속, 어떤 중국에 대해서 경기 부양책 스탠스는 긍정적이지만 뭐 공급망으로 지속된다면 여전히 이제 당연히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놓고 봐서는 6월 달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네. 주가가 그때마다 반등이 나온다 이런 가능성은 높다 하더라도 큰 그림은 6월 달까지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당분간은 지금 큰 틀을 놓게 되면 주가가 그때마다 반등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성장 가능성이 좋은 종목을 좀 줄이자. 그래서 현금화하려기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6월까지는 주식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매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놓고 보게 되면 가장 성장성 있는 종목을 사서 연말을 대비하자, 길게 보자 이런 쪽은 뭐 편하게 매매하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현금은 확보한 상태에서 약간만의 자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매매를 꼭 하시고 싶다면 지금 당장은 약간 그 필수 소비재. 네. 우리가 지갑을 워낙 지금 물가 지수가 높고 경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갑을 열기가 상당히 힘든 구조. 어쩔 수 없이 지갑을 열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들. 네. 그게 바로 이제 에너지라든가 음식료 쪽이기 때문에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주가가 추락하는 가운데 예를 들면 뭐 엑슨모빌이 올라갔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부 GS라든가 그다음에 뭐 CJ 프레스웨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선택적인 몇 가지 종목만 가지고 말 그대로 단기 트레이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짧은 수익률, 뭐 큰 수익률보다는 짧은 수익률 보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당분간 어떤 일정의 오를 때마다 현금 전략이 필요하다. 상당히 보수적인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시장의 전략은 6월 달까지는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보자. 그런 점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미국의 어떤 연준의 내용들을 상당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는 당연히 정해졌다. 그런데 과연 주가가 큰 폭으로 충격이 너무 거세다면 네. 과연 미국의 과연 패드 푸시라 그러죠. 추가적인 어떤 비둘기적인 그런 내용들, 금리 인상을 해야 되지만 안 할 수 있는 그런 기조들 네. 이런 내용과 함께 어떤 안도렐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카드도 숨겨져 있기 때문에 네. 주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버티면 금리 인상을 세게 할 수밖에 없고 네. 주가가 너무 큰 충격으로 떨어지면 금리 인상 못할 수도 있다. 네. 이럴 때 이제 약간 거꾸로 안도렐리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보시면서 시장을 염두에 두고 네. 하는 전략들을 상당히 구사하시는 것들이 네. 상당히 이번 기회에 상당히 좀 한편으로 봐서는 위기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기회다. 과거에 크게 수익을 얻었던 분들이 바로 이런 시장에서 대책을 잘 세웠기 때문에 기회를 얻어서 수익을 많이 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저희 오프닝벨 신청해 주시고 네. 함께 전략을 구사하시면 상당히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6월까지는 투자를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되 현금 확보 상태로 관망하시라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저희 오프닝벨과 함께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가시라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국제문 수석 매니저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